사형 집행 10분 전, 교도소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복도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한서진.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심리학자이자 사냥꾼이라 불리는 그녀는 이준호 연쇄살인 사건의 최종 퍼즐을 맞추기 위해 죽음을 앞둔 살인마 이재환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안에는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그를 잡았다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3번의 살인, 완벽하게 설계된 현장, 그리고 피해자들의 입에 남겨진 기묘한 그림. 이재환은 한서진의 커리어에서 가장 악몽 같았던 존재였다.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면회실로 들어선 한서진은 투명한 유리병 너머에 앉아있는 이재환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마저 감돌았다. 마지막 10분이라는 시간이 그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없었다. 세라는 그에게서 마지막 피해자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얻어내야 했다. 그 여인은 이재환의 마지막 희생자였고 시신조차 찾지 못해 가족들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이재환 씨, 한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0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김민희 씨의 시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재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았다. 그는 한서진의 얼굴을 훑어보더니 희미하게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 여인 아직도 못 찾았나 보군. 내가 얼마나 친절한지 알아. 한서진은 그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 이재환은 언제나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 했고 상대방의 절망을 즐기는 악마 같은 인물이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는 친절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환은 고개를 젓더니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 진짜 친절은 따로 있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 그것을 알아내는 재미. 그의 말은 한서진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다. 이재환은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미소 뒤에 감춰진 의미를 알아내려 애썼다. 무슨 뜻이죠? 아직도 당신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한 형사님은 나를 잡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이재환은 유리벽에 손을 짚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빛은 광기와 함께 섬뜩한 흥분을 담고 있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니,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야. 그의 마지막 말이 면회실을 가득 채웠다. 교도관이 다가와 집행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다. 이재환은 한서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마지막으로 섬뜩하게 웃었다. 그의 미소는 승리자의 미소였다. 그리고 그는 교도관들의 인솔에 따라 면회실을 떠났다. 한서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야. 그 한마디가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재환이 단순히 죽음을 앞두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말에는 어떤 숨겨진 의미, 어떤 새로운 위협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이재환의 사형 집행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의 죽음으로 연쇄살인 사건은 종결된 듯했다. 하지만 한서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길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이재환이 남긴 마지막 말이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그의 모든 범죄는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의도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와 이재환 사건의 모든 기록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수많은 서류들, 증거 사진들, 진술서들,
그리고 이재환의 심리분석 보고서까지. 그녀는 밤낮 없이 자료들을 검토했지만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야라는 말과 연결될 만한 단서는 찾기 어려웠다. 그때 오준혁 형사가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오 형사는 세라의 팀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형사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탁월한 기억력과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여 종종 한서진의 통찰력에 의존하곤 했다. 한 팀장님, 이재환 사건은 끝났습니다. 이제 좀 쉬셔야 합니다. 오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한서진이 이재환의 마지막 말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 끝나지 않았어. 오 형사. 한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자료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재환은 단순한 살인마가 아니었어. 그는 항상 자신의 범죄를 게임이라고 불렀지. 그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야.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게임을 제안한 거야. 오준혁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한서진의 집착이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그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게임이 계속될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야. 그가 죽었는데도 게임이 계속될 수 있다면 그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일 테니까. 한서진은 이재환의 심리분석 보고서에서 한 구절을 다시 읽었다. 이재환은 극도의 나르시시즘과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에 각인시키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재환의 범죄 현장 사진들을 다시 펼쳤다.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 옆에 놓여있던 조개 껍데기, 두 번째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열쇠,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의 손에 쥐어있던 작은 모래시계. 당시에는 단순한 범행 도구나 우연한 소품으로 치부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어떤 의미심장한 메시지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한서진은 이재환의 모든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공통점을 찾아내려 애썼다. 그의 범행은 항상 비가 오는 날 밤에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모두 30대 여성들이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 그들은 서로 다른 직업,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오 형사, 이재환의 모든 피해자 정보를 다시 정리해줘. 아주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말고. 한서진이 지시했다. 특히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 습관,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조사해줘. 오준혁은 한서진의 지시에 따라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재환의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지만 한서진의 집착에 가까운 열정에 결국 동화되었다. 그는 그녀의 직감이 결코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밤낮 없이 자료를 뒤진 끝에 오준혁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모든 피해자들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장소가 동일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고요한 숲이라는 이름의 오래된 수목권이었다. 당시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되었던 부분이었다. 팀장님, 이재환의 모든 피해자들이 죽기 전에 고요한 숲 수목권을 방문했습니다. 오준혁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각기 다른 날짜에 방문했지만 그곳이 그들의 마지막 행선지였습니다. 한서진의 눈빛이 번뜩였다. 고요한 숲 수목권, 이재환이 남긴 기묘한 그림과도 어딘가 모르게 연결되는 듯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곳에 이재환의 새로운 게임에 대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장 고요한 숲 수목권으로 가야 해. 이재환이 남긴 메시지가 그곳에 있을 거야. 그들은 즉시 고요한 숲 수목권으로 향했다. 늦가을의 수목권은 스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세라는 10년 전 이재환이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했던 현장을 떠올렸다. 당시에도 이곳은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한서진은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장소들을 중심으로 수목원 곳곳을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눈은 미세한 흔적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오준혁도 그녀의 옆에서 함께 수색했다. 그때 한서진의 눈에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들어왔다.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유독 굵고 오래되어 보였다. 그리고 나무 줄기 아래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이 있었다. 그것은 이재환의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기묘한 그림과 정확히 일치하는 문양이었다. 이거야, 한서진이 외쳤다. 그녀는 그림을 자세히 살폈다. 그림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지도처럼 보였다. 그림의 특정 부분에는 작은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점들 사이에는 희미한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림의 한쪽 구석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오준혁은 사진을 찍고 주변을 살폈. 이 그림은 이재환이 범죄 현장에 남긴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새겨져 있는 것 같군요. 한서진은 그림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해석하려 애썼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재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야. 이 그림이 바로 그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지도였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지도일까? 그림의 한쪽에 새겨진 글자들을 아무리 보아도 해독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문자 체계가 아니었다. 세라는 그 글자들이 일종의 암호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이재환은 죽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게임을 이어가려 했던 것이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야. 이건 이재환이 우리에게 남긴 암호야. 이 암호를 풀어야만 그의 진짜 게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야. 한서진의 목소리에는 결의와 함께 섬뜩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재환과의 죽은 자와 산 자의 대결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그의 잔혹한 유언이 그녀를 새로운 미궁 속으로 이끌었다. 한서진과 오준혁은 고요한 숲 수목원에서 발견한 기묘한 그림과 암호를 가지고 경찰서로 돌아왔다. 그들은 이재환의 모든 기록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재환의 심리분석 보고서, 범죄 현장 분석 자료, 그리고 그가 남긴 모든 단서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 나갔다. 한서진은 그림 속의 점들이 수목원 내의 특정 지점을 나타내고, 선들은 이동 경로를 의미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가장 큰 난관은 그림 한 구석에 새겨진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었다. 이 글자들이 문제야. 어떤 언어도 아니고 어떤 암호 체계도 아니야. 오준혁이 답답한 듯 말했다. 그는 수많은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돌려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한서진은 이재환의 심리를 다시 파고들었다. 이재환은 극도의 나르시시즘과 과시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항상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고, 자신의 범죄를 예술작품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의 암호는 단순한 기술적인 암호가 아닐 것이라고 그녀는 직감했다. 그것은 그의 뒤틀린 내면 세계와 연결된 지극히 개인적인 암호일 것이었다. 이재환은 독특한 취미가 있었어. 고대 문명, 특히 사라진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 한서진은 이재환의 개인 서재에서 발견된 책들을 떠올렸다. 그 중에는 고대 수메르어, 이집트 상형 문자, 그리고 마야 문자 등에 대한 서적들이 있었다. 혹시 저 글자들이 고대 문자에서 변형된 형태는 아닐까? 오준혁은 그녀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즉시 고대 문자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자료를 비교하고 대조한 끝에 그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재환이 남긴 글자들이 고대 아즈텍 문자의 일부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마치 고의적으로 변형시킨 것처럼 보였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이재환의 글자들은 고대 아즈텍 문자를 변형시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대로는 아니고요. 몇몇 자모가 뒤섞여 있거나 방향이 바뀌어 있습니다. 오준혁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진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 이재환은 죽어서도 자신만의 예술을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이제 시작이야. 오 형사, 이재환은 우리가 이 암호를 풀어내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거야. 그게 그의 게임의 일부니까. 그들은 아즈텍 문자의 변형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다. 한서진은 이재환의 심리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그가 어떤 방식으로 문자를 변형시켰을지 추론했다. 이재환은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거나 뒤섞는 것을 즐겼다. 그녀는 그 점에 착안하여 역방향으로 문자를 대입하고 특정 패턴을 찾아내려 애썼다. 마침내 그들은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글자들은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었다. 희생은 씨앗이 되고 그림자는 성장한다. 진정한 사냥은 새벽에 시작된다. 한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희생은 씨앗이 되고 그림자는 성장한다. 이 문구는 이재환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쾌락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그의 범죄 뒤에는 어떤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진정한 사냥은 새벽에 시작된다는 말은 이재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의미했다. 그림자가 성장한다니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준혁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한서진은 이재환의 모든 피해자들을 다시 떠올렸다. 그들은 서로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재환은 항상 자신의 범죄에 의미를 부여하려 했다. 희생은 씨앗이 되고라는 말은 그들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한 씨앗이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녀는 피해자들의 삶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의 직업, 가족관계, 친구관계, 심지어 SNS 활동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한서진은 피해자들 사이에 예상치 못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모든 피해자들이 과거에 빛의 공동체라는 이름의 비공개 사회봉사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었다. 이 단체는 겉으로는 고아원과 양로원을 돕는 순수한 봉사단체처럼 보였지만 폐쇄적인 운영 방식으로 인해 외부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빛의 공동체, 이재환이 이 단체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한서진은 의문을 품었다. 이재환의 프로파일에는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똘똘 뭉친 인물이었다. 그들은 빛의 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온라인상에 거의 정보가 없었으며 회원 명단도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 자체가 희미했다. 한서진은 이 단체가 단순한 봉사단체가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림자가 성장한다는 암호 해독 문구가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오 형사, 빛의 공동체의 역사를 파고들어봐. 설립 배경, 주요 인물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전부 조사해. 한서진이 지시했다. 그녀는 이재환의 살인이 이 빛의 공동체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조사 결과 빛의 공동체는 약 20년 전 김상철이라는 인물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상철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사업가이자 독지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과거 행적은 베일에 쌓여 있었다. 특히 그가 설립한 기업 새벽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며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 외에도 IT,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정치권 인사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한서진은 김상철의 사진을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겉으로는 온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냉혹함이 숨겨져 있었다. 이재환의 살인 뒤에는 단순한 광기가 아닌 어떤 거대한 배후 세력이 존재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김상철, 빛의 공동체의 창시자이자 새벽 엔터테인먼트의 CEO.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오준혁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우연은 없어. 오 형사, 이재환은 계획적이었고 그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었어. 빛의 공동체가 이재환의 게임의 핵심일 거야. 그리고 김상철이 그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한서진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김상철의 심리 프로파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재환과는 또 다른 종류의 위험한 인물이었다. 겉으로는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 인사였지만 그 뒤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김상철의 새벽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회사의 재무 상태, 투자 내역, 그리고 주요 임원진들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회사의 자금 흐름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회사는 겉으로는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거액의 자금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는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의 흔적이었다. 또한 그들은 새벽 엔터테인먼트가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과 미디어 채널들이 특정 여론을 조성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이 모든 것은 김상철이 단순히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팀장님, 이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환은 빛의 공동체와 연관된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빛의 공동체의 창시자는 김상철이고 그는 새벽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준혁이 분석했다. 혹시 이재환은 빛의 공동체의 배신자였거나 아니면 그들의 비밀을 폭로하려 했던 것 아닐까요?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있어. 이재환은 자신의 행동에 어떤 명분을 부여하려 했어. 그는 자신이 정의를 실현하는 존재라고 믿었을 거야. 어쩌면 그는 빛의 공동체의 어두운 면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제거당한 것일 수도 있어. 그녀는 희생은 씨앗이 되고 그림자는 성장한다는 암호 해독 문구를 다시 떠올렸다. 이재환의 피해자들이 씨앗이었다면 그림자는 바로 빛의 공동체와 김상철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이재환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 한서진은 김상철의 사진을 다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광기가 느껴졌다. 이재환이 남긴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야라는 말은 단순히 그 개인의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상철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맞서 싸워야 할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세라는 그들이 이제부터 진짜 위험한 상대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이재환은 죽었지만 그의 게임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거대하고 위험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었다. 한서진과 오준혁은 빛의 공동체와 김상철 그리고 그의 기업 새벽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이재환의 살인이 단순한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거대한 조직과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서진은
이재환의 암호 해독 문구인 희생은 씨앗이 되고 그림자는 성장한다가 바로 빛의 공동체의 어두운 면모를 의미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상철은 겉으로는 자선사업가이자 성공한 기업인으로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었다. 그의 새벽 엔터테인먼트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중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하지만 한서진의 날카로운 직감은 그 뒤에 감춰진 어둠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김상철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상철이 빛의 공동체를 설립하기 전 알려지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이전 기록들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조작된 듯 했다. 하지만 오준혁의 뛰어난 해킹 실력으로 그는 김상철이 약 25년 전 한 작은 종교단체의 신도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단체는 진리의 빛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나 극단적인 교리로 인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결국 해체되었던 곳이었다. 당시 김상철은 이 단체의 핵심 간부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팀장님, 빛의 공동체의 뿌리가 여기에 있었군요. 진리의 빛. 이름부터 섬뜩합니다. 오준혁이 자료를 내밀며 말했다. 한서진은 자료를 꼼꼼히 살폈다. 진리의 빛은 신도들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강요했던 곳이었다. 심지어 일부 신도들에게는 정화의식이라는 명목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던 기록도 남아있었다. 김상철은 이런 단체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의 겉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과거였다. 이재환의 범죄 현장에 남겨진 조개 껍데기, 낡은 열쇠, 모래시계, 혹시 이 모든 게 진리의 빛의 상징과 관련이 있을까? 한서진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재환이 이 단체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들은 진리의 빛의 교리, 상징, 그리고 과거 신도들의 증언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진리의 빛은 특정한 상징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일부가 이재환의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들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특히 조개 껍데기는 정화, 열쇠는 진리, 그리고 모래시계는 시간과 심판을 상징했다. 이재환은 이 단체의 상징을 이용해 자신의 범죄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이재환은 진리의 빛의 신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팀장님, 어쩌면 그는 김상철에게 복수하기 위해 혹은 그들의 어두운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남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준혁이 말했다. 한서진은 이재환의 심리 프로파일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정화하는 존재라고 믿었다. 그의 살인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뒤틀린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는 진리의 빛의 교리에 너무 깊이 심취한 나머지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 했던 것일까? 그녀는 빛의 공동체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은 김상철이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빛의 공동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는 빛의 공동체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유력 인사들을 포섭하고 그들의 약점을 잡아 통제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지배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중심이었다. 한서진은 이 사건이 단순한 연쇄살인 사건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권력형 비리이자 사이비 종교의 범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진실에 다가서고 있는지 직감했다. 그들은 김상철의 핵심 측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림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이 눈에 띄었다. 그의 이름은 박성철. 그는 김상철의 최측근이자 새벽 엔터테인먼트의 보안팀장이었다.
박성철은 과거 특수부대 출신으로 그림자처럼 김상철의 모든 지시를 수행하며 그의 비밀을 지켜왔다. 박성철은 김상철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했을 겁니다. 이재환의 살인에도 그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서진이 말했다. 그를 찾아야 해. 그가 김상철의 가장 큰 약점일 거야. 하지만 박성철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의 행적은 그림자처럼 잡히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개인 정보, 가족 관계, 과거의 모든 기록을 뒤졌지만 그를 찾을 만한 단서는 찾기 어려웠다. 세라와 오준혁이 김상철의 그림자를 추적하는 동안 김상철도 한서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재환의 죽음 이후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이재환이 남긴 마지막 말이 한서진을 자극했고 그녀가 자신의 그림자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김상철은 한서진을 제거해야 할 최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어느 날 밤 한서진은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수상한 차량이 서성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오준혁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 설치된 모든 감시 장비를 점검하고 비상 탈출 경로를 확인했다. 그날 밤 한서진의 아파트에 침입자가 나타났다. 침입자는 전문 킬러였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다. 한서진은 이미 그의 침입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몸을 숨기고 킬러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킬러는 거실을 샅샅이 뒤졌지만 한서진을 찾지 못했다. 그때 한서진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킬러의 뒤로 다가가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킬러는 당황하며 저항했지만 한서진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다. 그녀는 킬러를 제압하고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누가 보냈지? 김상철인가? 한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킬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한서진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 그때 킬러의 팔에서 작은 버튼이 떨어졌다. 그것은 무정이었다. 킬러는 죽기 직전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 했던 것이다. 한서진은 킬러를 제압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상철이 직접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다. 오준혁은 한서진의 연락을 받고 즉시 그녀의 아파트로 달려왔다. 그는 침입자의 시신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팀장님, 김상철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알아. 오 형사,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이재환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는 김상철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해. 그들은 한서진의 아파트를 떠나 오민준이 미리 준비해둔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안전가옥은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김상철의 그림자를 추적하고 그의 모든 비밀을 파헤칠 계획이었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한서진은 킬러의 소지품을 다시 확인했다. 그의 주머니에는 작은 USB 하나가 있었다. 한서진은 USB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김상철과 박성철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안전가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서진과 오준혁은 프로젝트 블랙선의 실체를 파고들었다. 킬러의 USB에서 해독된 메시지들은 김상철의 야망이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사회 전체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음모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프로젝트 블랙선은 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주요 산업을 통제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디지털 지배 계획이었다. 이재환의 살인은 이 프로젝트를 위한 희생의식의 일부였거나 혹은 그가 이 계획의 위험성을 알고 폭로하려다 제거당한 것임을 암시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닙니다. 팀장님, 이건 국가 전복을 노리는 테러 행위와 다름없어요. 오준혁의 목소리에는 경악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프로젝트 블랙선의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와 예상되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시뮬레이션되어 나타났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김상철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한민국을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한서진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김상철은 이재환을 이용했어. 이재환의 광기 어린 살인 본능을 정화라는 명목으로 포장하고 그를 도구로 삼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 한 거야. 희생은 씨앗이 되고 그림자는 성장한다. 그 그림자는 바로 김상철 자신이었어. 그녀는 이재환이 죽기 직전 남긴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야라는 말이 이제야 비로소 명확히 이해되었다. 이재환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김상철의 존재와 그들의 위험한 게임을 한서진에게 알리려 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김상철의 숨겨진 음모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프로젝트 블랙선의 핵심 서버 위치를 파악하고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오준혁은 킬러의 USB에서 발견된 암호화된 파일들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파일들은 프로젝트 블랙선의 설계도와 실행 계획을 담고 있었지만 핵심 정보는 여전히 2중 3중으로 암호화되어 있었다. 이 암호화 방식은 제가 아는 어떤 시스템과도 다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독창적이에요. 오준혁이 난감한 듯 말했다. 이건 박성철 혼자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분명 이 프로젝트에는 뛰어난 기술자가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한서진은 즉시 새벽 엔터테인먼트의 IT 보안팀과 R&D 부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인력 구성, 과거 프로젝트, 그리고 핵심 기술자들의 배경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낯익은 이름이 들어왔다. 최준영. 한때 오준혁이 존경했던 천재 해커이자 오준혁의 대학 선배였다. 최준영은 몇 년 전 갑자기 잠적했다가 최근 새벽 엔터테인먼트의 핵심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준영. 그는 분명 이 암호화 시스템을 개발했을 겁니다. 오준혁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존경했던 선배가 이런 악마 같은 프로젝트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김상철은 사람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데 능숙해. 최준영도 그의 유혹에 넘어갔을 거야. 한서진은 냉철하게 분석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야. 프로젝트 블랙선의 심장부로 가는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지. 그들은 최준영에게 접촉할 방법을 모색했다. 하지만 안전가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다. 김상철의 감시는 여전히 삼엄했고 그들은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었다. 그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오민준의 원격 해킹 기술과 한서진의 심리 분석 능력을 결합하여 최준영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오준혁은 최준영의 개인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해킹하여 그의 일상생활과 심리 상태를 파악했다. 최준영은 겉으로는 새벽 엔터테인먼트에 충실한 연구원처럼 보였지만
그의 개인적인 기록에는 깊은 고뇌와 회의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서진은 이 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최준영의 내면에 남아있는 양심을 자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 직접적으로 프로젝트 블랙선에 대한 언급은 하지 말고 그가 가진 기술에 대한 존경심과 그 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그의 양심을 건드려야 해. 오준혁은 한서진의 지시에 따라 최준영에게 암호화된 익명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메시지는 최준영이 가장 좋아하는 고전 소설의 구절이나 그가 과거에 발표했던 논문의 인용구를 사용하여 그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이 메시지들은 최준영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양심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며칠 후 최준영에게서 의외의 반응이 왔다. 그는 오준혁이 보낸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짧고 경계심 가득한 내용이었지만 점차 자신의 고뇌와 프로젝트 블랙선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김상철에게 갇혀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기술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팀장님, 최준영이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가 프로젝트 블랙선의 핵심 서버 위치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며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합니다. 오준혁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의 전략이 통했던 것이다. 최준영은 결국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진실을 선택하려 했다. 좋아. 그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이제 남은 건 프로젝트 블랙선의 심장부를 찾아 파괴하는 거야. 하지만 그때 안전가옥의 보안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외부 침입 신호였다. 김상철의 추격이 마침내 그들의 은신처까지 닿은 것이었다. 박성철이 그들의 위치를 알아낸 것이 분명했다. 젠장, 놈들이 여기까지 알아냈습니다. 오준혁이 당황하며 말했다. 모니터 화면에는 안전가옥 주변에 검은색 차량들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서진은 침착하게 오준혁에게 지시했다. 데이터를 백업해 프로젝트 블랙선의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해. 나는 시간을 벌겠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비상탈출구를 확인했다. 안전가옥은 오민준이 철저하게 설계했기에 여러 층의 보안 시스템과 다양한 탈출 경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상대는 김상철의 최정예 용병들이었다. 박성철이 이끄는 용병들이 안전가옥의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그들은 무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박성철의 눈빛은 한서진을 향해 섬뜩하게 빛났다. 그는 김상철의 가장 충실한 그림자였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어떤 것도 서슴지 않을 인물이었다. 한서진, 순순히 USB를 넘겨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박성철이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주변에는 용병들이 완벽하게 포위망을 형성했다. 한서진은 대답 대신 오준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오준혁은 이미 프로젝트 블랙선의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전송에는 몇 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USB는 없어. 그리고 당신들은 김상철의 악행을 영원히 숨길 수 없을 거야. 한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날려 박성철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그가 USB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려 오준혁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했다. 한서진과 박성철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박성철은 특수부대 출신답게 뛰어난 전투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서진 역시 범죄 현장에서 수많은 위험을 겪으며 단련된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주먹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러나 박성철은 혼자가 아니었다. 용병들이 동시에 한서진을 공격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숫자의 열세와 상대의 무장으로 인해 점차 궁지에 몰렸다. 그녀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갔고 체력은 고갈되어 갔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했다. 젠장. 데이터 전송이 끝났습니다. 오준혁이 외쳤다. 그는 USB를 안전하게 뽑아들고 비상 탈출구로 향했다. 오준혁. 먼저 가나는 뒤따라갈게. 한서진이 소리쳤다. 그녀는 용병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며 오준혁이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오준혁은 한서진을 뒤로하고 비상 탈출구로 몸을 던졌다. 그는 그녀가 무사히 탈출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달렸다. 한서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용병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녀는 박성철의 칼날에 스쳐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참아냈다. 그녀는 박성철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그를 밀쳐내고 비상 탈출구로 몸을 던졌다. 그녀가 탈출구로 사라지자마자 용병들은 그 뒤를 쫓아왔다. 그들의 추격전은 안전 가옥의 지하 통로로 이어졌다. 통로는 어둡고 좁았으며 미로처럼 복잡했다. 한서진은 자신의 방향 감각을 총동원하여 통로를 헤쳐나갔다. 그녀의 뒤에서는 용병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이 데이터를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이재환이 시작한 진짜 게임의 마지막을 그녀의 손으로 끝내야만 했다. 지하 통로를 필사적으로 달리던 한서진은 어깨의 통증과 전신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뒤에서 들려오는 용병들의 발소리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쫓아왔다. 통로는 예상보다 길었고 곳곳에 설치된 장애물들은 그녀의 탈출을 방해했다. 오준혁은 이미 안전하게 탈출했겠지만 그녀는 이재환이 남긴 게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좁고 어두운 통로를 굽이굽이 달리던 한서진은 마침내 거대한 쇠문 앞에 섰다. 이곳이 바로 통로의 마지막이었다. 쇠문은 육중하고 두꺼웠으며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의 뒤에서 박성철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녀를 거의 따라잡은 상태였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한서진. 박성철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코너에 몰아넣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한서진은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성철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용병들을 응시했다. 그들은 그녀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도망치는 게 아니야. 박성철, 진실을 밝히는 거지. 한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들었다. 프로젝트 블랙선의 모든 비밀이 담겨있는 작은 USB였다. 박성철의 눈빛이 USB에 고정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함께 섬뜩한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걸 넘겨라. 그러면 너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꿈깨. 이건 김상철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낼 거야. 당신도 함께 심판받게 될 거야. 박성철은 비웃었다. 그게 세상에 공개될 거라고 생각하나 어리석은 여자. 김상철 회장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직 모르는군. 그 순간
한서진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폭죽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오준혁이 비상시를 대비해 건네주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폭죽에 불을 붙여 쇠문 너머의 어둠 속으로 던져 넣었다. 쉭! 하는 소리와 함께 폭죽이 터지며 섬광과 함께 요란한 소리를 냈다. 박성철과 용병들은 순간적으로 눈을 가리고 당황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폭죽의 소리와 빛에 움찔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한서진은 박성철에게 몸을 날렸다. 그녀는 온몸에 힘을 실어 그의 팔을 잡고 비틀었다. 박성철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총을 떨어뜨렸다. 한서진은 총을 낚아채 그의 머리에 겨눴다. 모두 총을 버려. 그렇지 않으면 박성철은 죽는다. 한서진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용병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인질로 잡히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박성철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 여자, 감히 조용히 해. 박성철, 당신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어. 한서진은 총구를 더욱 바싹 들이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때 갑자기 쇠문 뒤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쇠문이 안쪽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서진은 당황했다. 박성철도 놀란 듯 문을 바라보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쇠문이 안쪽으로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난 것은 최준영이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거대한 파이프를 들고 쇠문을 부수고 나온 것이었다. 한 팀장님, 오 형사가 연락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최준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결의는 단단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한서진을 돕기 위해 나선 것이었다. 박성철과 용병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최준영이 자신들을 배신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박성철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다. 최준영, 감히 너 따위가.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장난감으로 살지 않아. 최준영은 파이프를 휘두르며 용병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비록 싸움에는 능숙하지 않았지만 그의 분노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는 용병들에게 덤벼들어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그 틈을 이용해 한서진은 박성철을 밀쳐내고 쇠문 안쪽으로 뛰어들었다. 최준영은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왔고 그들은 닫힌 쇠문 뒤에서 몸을 숨겼다. 박성철과 용병들은 부서진 쇠문 앞에서 분노에 떨었지만 더 이상 그들을 쫓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김상철에게 최준영의 배신과 한서진의 탈출을 보고해야 했다. 쇠문 안쪽은 또 다른 어두운 통로로 이어져 있었다. 통로의 끝에는 낡은 철문이 있었다. 최준영은 철문을 열고 그녀에게 안으로 들어서라고 손짓했다. 그곳은 옴니코프, 아니 이제는 블랙스톤 그룹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기업의 버려진 지하 창고였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은 과거 이터늄의 불법 채굴과 관련된 장소 중 하나였다. 이곳이 바로 이재환이 언급한 숨겨진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블랙선의 핵심 데이터가 백업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준영이 설명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한서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상자들과 낡은 장비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그들은 최준영의 안내에 따라 창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거대한 철제 컨테이너 하나가 놓여 있었다. 컨테이너는 특수 잠금 장치로 봉인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낡은 전자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안에 프로젝트 블랙선의
완전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김상철 회장님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곳에 백업해 둔 것입니다. 최준영이 말했다. 그는 태블릿으로 컨테이너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빅 하는 소리와 함께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푸른빛을 내는 거대한 서버렉들이 나타났다. 수많은 하드 드라이브와 데이터 저장 장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김상철의 프로젝트 블랙선의 심장부였다. 한서진은 이재환이 남긴 그림을 떠올렸다. 그림 속의 점들이 이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재환은 죽어서도 한서진에게 이 비밀 저장소의 위치를 알려주려 했던 것이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한서진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모든 데이터를 복사하고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박성철이 곧 이곳으로 올 겁니다. 오민준이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연결하고 데이터 복사 작업을 시작했다. 수많은 데이터들이 그의 노트북으로 빠르게 옮겨졌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대로 박성철과 용병들이 곧 나타났다. 그들은 지하 통로를 거쳐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저놈들을 막아라. 절대로 데이터를 빼앗기지 마라. 박성철이 소리쳤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최준영의 배신과 한서진의 끈질긴 저항에 그는 극도로 분노하고 있었다. 한서진은 최준영이 데이터를 복사하는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 용병들에게 맞섰다. 그녀는 아까 빼앗은 박성철의 총을 들고 용병들을 겨냥했다. 그녀는 총을 발포하며 용병들의 접근을 막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다. 그녀는 숙련된 사격 솜씨로 용병들을 제압했다. 하지만 용병들의 수는 많았고 그들은 컨테이너 안으로 돌격해왔다. 최준영은 노트북을 들고 필사적으로 데이터 복사 작업을 계속했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최준영, 서둘러, 시간이 없어. 한서진이 외쳤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용병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때 오민준의 장치에서 삑삑 하는 소리가 들렸다. 데이터 복사 완료입니다. 시스템 파괴 시작. 최준영은 노트북을 들고 컨테이너 안에 서버렉에 연결된 모든 케이블을 뽑아냈다. 그리고 그는 미리 준비해둔 전자기 펄스 장치를 작동시켰다.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방출되었고 컨테이너 안의 모든 서버와 데이터 저장 장치들이 불꽃을 튀기며 파괴되었다. 프로젝트 블랙선은 영원히 소멸되었다. 성공입니다. 최준영이 외쳤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바로잡은 것이다. 하지만 박성철은 분노에 휩싸여 최준영에게 달려들었다. 감히 내 손으로 널 죽여버리겠다. 한서진은 총을 쏘아 박성철의 다리를 맞췄다. 박성철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용병들은 당황했고 그 틈을 이용해 한서진과 최준영은 비상탈출구로 몸을 던졌다. 지하 창고는 이제 폐허가 되었고 박성철의 절규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창고 지하에 숨겨진 또 다른 비상 통로를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밤하늘에는 희미한 새벽빛이 드리우고 있었다. 진정한 사냥은 새벽에 시작된다는 이재환의 암호가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예언대로 그들은 새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지하 창고를 탈출한 한서진과 최준영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최준영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랜 죄책감을 털어낸 듯한 홀가분함이 엿보였다. 한서진의 어깨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고통도 읽히지 않았다. 오히려 박지훈의 프로젝트 블랙선을 파괴했다는 승리감과 함께 이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강렬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오준혁이 미리 대기시켜 둔 차량으로 향했다. 오준혁은 초조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그는 안도감과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 팀장님, 최준영 씨 무사하셨군요. 차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오준혁은 최준영이 복사해온 프로젝트 블랙선의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노트북으로 옮겨 담기 시작했다. 수많은 암호화된 파일들이 빠르게 전송되었다. 한서진은 최준영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마워요. 최준영 씨. 당신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김상철의 거대한 음모를 막을 수 있었어요. 최준영은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팀장님, 제가 저지른 죄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 박성철의 보고를 받은 김상철은 격분했다. 그의 사무실은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들과 뒤집어진 집기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프로젝트 블랙선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은 그에게 날벼락과 같았다. 수년간 공들여온 그의 거대한 야망이 한서진이라는 단 한 명의 형사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한서진, 최준영, 감히 내 것을 건드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김상철은 광기에 찬 눈빛으로 소리쳤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한서진과 최준영, 그리고 오준혁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조작하여 그들을 국가 기밀을 유출하려는 테러리스트로 몰아갔고, 경찰과 검찰에 대한 압력을 가하여 그들을 수배하도록 만들었다. 한서진 일행은 김상철의 예상대로 언론이 자신들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사진은 신문과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시민들은 그들을 범죄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젠장. 김상철이 모든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오준혁이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경찰도 우리를 쫓을 겁니다. 한서진은 침착하게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야. 김상철은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그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 진실은 결코 감춰질 수 없다는 걸. 그들은 최준영이 복사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블랙선의 모든 실체를 분석했다. 그리고 그들은 김상철의 비자금 조성 내역, 정치권 유착관계, 빛의 공동체를 통한 인맥 관리, 그리고 이재환을 이용한 연쇄 살인의 전말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이 모든 것은 김상철이 단순히 부패한 기업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악의 축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을 어떻게 세상에 공개할지가 문제였다. 언론은 이미 김상철의 손아귀에 있었고, 경찰과 검찰 내부에도 그의 영향력이 미쳐 있었다. 그들은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 언론이나 독립적인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접촉하는 겁니다. 한서진이 말했다. 김상철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말이죠. 오준혁은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을 물색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경찰을 떠나기 전 인연을 맺었던 몇몇 기자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진실을 위해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그중 한 명인 린다 김이라는 국제탐사보도 기자에게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보도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들은 린다 김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메시지에는
프로젝트 블랙선이라는 이름과 함께 김상철의 비자금 관련 증거 일부를 첨부했다. 린다 김은 즉시 메시지에 반응했다. 그녀는 오랜 경험을 통해 이 사건이 단순한 특종을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린다 김은 비밀리에 한국으로 입국했고 한서진 일행과 접촉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한 폐쇄된 공장에서 그녀를 만났다. 린다 김은 한서진이 제시하는 모든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프로젝트 블랙선의 설계도, 김상철의 비자금 흐름, 빛의 공동체의 실체, 그리고 이재환 연쇄 살인의 배후까지 모든 증거들은 충격적이고 명백했다. 이건 단순한 특종이 아니군요. 이건 전쟁입니다. 린다 김의 눈빛은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한서진의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면 당신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이재환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겁니다. 한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린다 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언론인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외에도 당신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서진 일행의 안전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해외 인권단체와 국제사법기구에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들의 보호를 요청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언론사 내에서도 믿을 수 있는 소수의 팀원들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고 철저한 보안 속에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린다 김과 협력하여 진실을 공개할 준비를 하는 동안 김상철의 추격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한서진 일행이 국제 언론과 접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으려 했다. 그의 용병들은 서울 시내를 샅샅이 뒤졌고 그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김상철의 압력으로 인해 한서진 일행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국가전복 세력으로 낙인 찍혔고 체포 명령이 내려졌다. 한서진은 자신이 몸담았던 경찰 조직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에 대해 씁쓸함을 느꼈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다. 결국 린다 김의 기사가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보도되었다. 프로젝트 블랙선의 실체, 어둠의 권력자 김상철의 가면, 이재환 연쇄 살인의 배후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전 세계 주요 언론을 도배했다. 충격적인 증거들과 함께 김상철의 추악한 범죄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전 세계는 경악했다. 김상철의 거대한 제국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기업 새벽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의 비자금은 동결되었다. 그와 연루된 정치인들과 유력 인사들도 줄줄이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 린다 김의 보도는 단순히 김상철의 범죄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 프로젝트 블랙선과 같은 디지털 지배 계획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촉발시켰다. 각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업의 윤리적인 기술 개발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김상철은 국제 수배 대상이 되었고 전 세계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었다. 그의 위세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이재환이 시작한 게임은 이제 김상철의 파멸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서진은 해외 안전 가옥에서 이 모든 뉴스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고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가장 큰 고비는 넘긴 셈이었다.
그녀는 이재환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의 게임은 단순히 그 개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더 큰 악과 싸우라는 경고이자 도전이었던 것이다. 김상철의 체포 소식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고 그와 연루된 수많은 권력자들도 함께 몰락했다. 프로젝트 블랙선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되면서 사회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강세라와 최준영, 그리고 오준혁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한서진은 해외 안전가옥에서 한국으로 송환되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김상철의 범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증명했다. 린다 김의 보도와 최준영의 증언, 그리고 오준혁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 덕분에 그녀는 모든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경찰로 복귀했고 이번에는 특별수사팀의 팀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직관과 흔들림 없는 정의감은 이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최준영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김상철에게 협박당해 프로젝트 블랙선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그 모든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의 증언은 김상철에게 치명적인 증거가 되었고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최준영은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았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갔지만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을 덜어낸 듯한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한서진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팀장님 덕분에 저는 어둠 속에서 벗어나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준혁은 한서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남았다. 그는 특수수사팀의 일원으로 합류하여 한서진과 함께 수많은 복잡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갔다. 그의 뛰어난 해킹 실력과 정보 분석 능력은 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리고 경험 부족한 형사가 아니었다. 그는 한서진의 영향을 받아 더욱 성장했고 정의를 향한 그의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이재환 연쇄살인 사건은 김상철의 사주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밝혀지면서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마의 형 집행이 아닌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자 한서진에게 진실을 알리려 했던 경고로 재해석되었다. 이재환이 남긴 마지막 말,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야는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김상철이라는 더 큰 악과의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예언이었던 것이다. 그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광기 어린 게임의 진정한 의미를 한서진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한서진은 가끔 이재환을 떠올렸다. 그의 뒤틀린 심리, 광기 어린 미소, 그리고 마지막 남긴 의미심장한 말들. 그녀는 그가 희생시킨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재환이라는 존재가 김상철의 가면을 벗겨낼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죽음은 정의를 위한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은 결국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냈다. 김상철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거대한 부하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를 추종하던 빛의 공동체도 해체되었고 그들의 어두운 실체는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한서진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이재환 사건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함과 통찰력을 발견했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위해,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 싸웠다. 어느 날 한서진은 이재환의 마지막 피해자였던 김민희 씨의 묘소를 찾았다. 그녀의 시신은 결국 찾지 못했지만 유가족들은 비어있는 묘비라도 세워 그녀를 추모하고 있었다. 한서진은 묘비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다. 김민희 씨, 이제 편히 잠드세요. 그리고 이재환 씨, 당신의 마지막 게임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정의가 이런 방식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당신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서진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비로소 찾아온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에 맞서 싸우는 빛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그녀는 대한민국 사회의 숨겨진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또 다른 게임이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진실을 향한 확고한 신념과 함께 싸울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늘도 새벽의 도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게임은 계속될 것이다.